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사회자부터 소개받습니다. 겸성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맡은 주제의 강의는 행사활용과 후속 조치라는 좀 주제를 만들었어요. 만나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이 강의에 앞서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정확한 이유가 세팅이 돼야지만 후속 조치를 통해서 행사활용까지 그리고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플러스 두 번째는 시간의 자유를 꿈꾸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선택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선택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나와 같이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지만 이거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조직을 만들려면 바로 행사라는 걸 통해서 비전을 보여줘야지만 나와 함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게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찾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약 70년이 넘는 역사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7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20대 초반의 아가씨, 능력이라는 게 거의 없죠. 사회적 지인이라든가, 그리고 50대 중후반에 사업하시는 분들, 주변의 인맥부터 해서 되게 능력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능력이 있건 없건 나이를 떠나서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2명에서 3명의 사업자는 무조건 찾았다. 그리고 소비자를 30명에서는 50명을 만들었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70년 역사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은다 그러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2명에서 3명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했을 때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달에 나와 같이 하는 2명을 찾고, 두 번째 달 갔을 때 이분들이 2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 달 갔을 때 이분들이 2명씩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갔을 때 배증의 법칙에 의해서 누적으로 4,096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라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행사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기업과는 달라요.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목표를 세팅합니다. 어떤 분야 들어갈까? 제가 선택한 분야는 격리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 회계 쪽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게 호텔의 격리팀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격리팀에 들어갔을 때 제 꿈은 뭐냐면, 여기서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능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 반에 퇴근해서 출근해서 9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6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왜? 내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장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외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 자신을 더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일을 배워간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능동적이었던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왜?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임원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장 되는 건 더 쉽지가 않다는 걸 느껴지는 순간, 이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능동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수동적인 사람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대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한테 정보를 주신 건 저희 어머니가 정보를 주셨어요. 제가 무려 4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를 한 집에 살면서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줄여갑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5시 30분에 일어나서 씻고 6시에 집에서 나와요. 그러면 호텔 가면 7시 30분이에요.
일찍 갔죠? 그리고 퇴근하는 거는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게 되면 8시 정도가 돼야 되는데 몇 시에 퇴근하면 일하다가 8시에서 10시 정도에 퇴근해요. 그러면 집에 오게 되면 12시가 넘어서 1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주말에 있잖아요. 주말에도 출근합니다. 왜? 나의 꿈은 뭐냐고요? 여기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제 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수동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자, 그러면 수동적이었던 사람은 능동적으로 변해가게끔 하던가 아니면 첫 번째 처음처럼 긍정적인 찾던가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업적인 전달이 안 되는지를 저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초창기 때 저 역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었지만 쉽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 도대체 네트워크란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가 무엇일까? 공부를 하다가 느꼈던 게 결론낸 게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빌이라는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는 일 하면서 내가 다 하고 있는 일이 나를 평생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보장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술 먹고 아니면은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아니면 TV 보는 것보다 내 삶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맞죠? 그 나머지 시간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의 나머지 시간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을 준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색했던 구조예요.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고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월 1,000만 원을 벌어가고 B라는 사람도 월 1,000만 원을 벌어간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월 1,000만 원을 벌어가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와 B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게 어떤 사업이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 사업이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래나 봤더니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는 5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6년의 시간 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직책은 사원이었습니다. 사원. 왜? 그렇게 그때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마저 주임이 되면 사원이 없다. 관리직을 예를 드는 거예요. 500여 명의 직원에서 관리직은 40여 명에서 5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만큼 승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가야 되는 거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디스를 해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접하는 순간에 뭐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나한테 무엇인가 빼갈 게 있나? 이런 생각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면 느꼈던 건 뭐냐면 어쨌거나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 같이 하는 이 두 분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서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져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알려주면서 도와줬더니 결론적으로는 누가? 내가 경제적, 시간적 선택의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바깥 시스템과 다르다는 거에서 두 번째는 제가 놀랐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알려주고 누군가한테 생각의 전환을 갖게 해주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누구부터? 나부터 배우고 공부하고 행동하고 경험을 쌓고 내 마음을 수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즉 리더십이라는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문구호가 제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전문가들이 만나는 네트워크 마케팅과의 차이점을 보면서 그때부터 정보라는 걸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세팅이 돼야지 뭐냐면 당당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행사라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 사람한테 1시간씩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면 하루면 24시간 24명한테 정보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3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1시간에 똑같은 정보가 들어가는 거 맞죠? 즉 뭐냐면 행사 활용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많은 사람들한테 강사가 똑같은 말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부터 해서 긍정적인 사람 또는 관심 없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동요가 되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라는 것은 다양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사라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한 명한테 똑같은 내용을 100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에 전달하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사 활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들어오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려 4년 9개월의 시간을 반대했다고 말씀드렸죠. 4년 9개월의 시간 동안에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해라는 것 통해서 뭐예요? 다단계하게 되면 안 좋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저한테 정보를 주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행자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한테 들었으니 더 신뢰가 안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했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핸드폰 요금 누가 내주니? 어머니가 내주고 계셨어요. 제가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엄마가 하니까 너는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바꿔줬던 게 제 인생을 지금 바꿔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4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아들한테 후소 조치한 내용은 어떤 마음에서 후소 조치라는 거냐면 이런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아들이 잘 됐으면 좋은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딱 하나. 아들아, 네가 다니는 직장이 너를 60세까지만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거기 무조건 다녀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한 살 더 젊었을 때 무엇인가 네 사업을 찾고 알아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성견지명이 있던 게 맞아요. 제가 다녔던 직장이 올해 프로 문을 닫았습니다. 40년이라는 역사를 뒤로하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 나이가 올해 43살이에요. 딱 제 직장에 제가 18년 차 다니는 거겠죠. 그러면 60세까지 되려면 아직 17년이 남았는데 다녔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퇴직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되는 거 맞죠? 어쨌거나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걱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알아보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귀에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혼자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제 계보도를 보게 되면 저는 겸성이라는 사람이면 위에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그 위에는 저희 유택 스폰서님 감성인 그룹장님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유택 스폰서님한테 이제는 호일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그 당시에 집이 강남이었어요. 강남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오산까지 일주일에 2번을 집으로 방문해요.
이게 쉬운 걸까요?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방문했을 때 제가 집에 일찍 간다 안 간다? 거의 12시에서 1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럼 그때까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보게 되면 뻔히 네트워크 마케팅 NRC 사업을 하자고 말할 것 같으니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저희 스폰서님 웃으면서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걸 몇 년 동안 하셨냐면 4년 9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7년도에 호텔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호텔 사업이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윗분들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나? 내가 윗분들 나이처럼 40에서 50세가 됐을 때 나도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으려는 법이 있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절에 유택 스폰서님께서 뭐냐면 저한테 다시 NRC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후속 조치는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월요일날. 잘 지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1박 2일 행사가 있는데 네가 와서 제대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년 9개월 동안에 제 모습을 저희 집에 왔다 갔다 모습 다 봤죠?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 찾아야겠다는 고민하고 있으니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네 알았어요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또 전화가 와요. 화요일날 이번 주 행사 온다는 거 잊지 않고 있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다고 말합니다. 수요일날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보통 여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행사를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은 목요일날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요일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끊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전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화가 또 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상 다치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사람 심리가 안 가고 싶은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진짜 이번에는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토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당직에 걸려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께서 행사를 오라고 땡긴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알았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갔지만 간다 안 간다? 사람 심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뭐 했냐면 토요일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합니다. 출근.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2시 정도가 됐을 때 스폰서님한테 전화가 딱 한 통이 와요. 점심을 먹었냐고 물어보길래 점심을 먹었다고 했고 행사는 잘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 중에 네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일이 끝나고 너를 데리러 호텔에 가고 있으니까 같이 오면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순간 머릿속이 벙찌더라고요. 저는 안 가려고 했고 제가 계획했던 거 맞죠? 만약에 이 내용을 금요일날 알려줬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피해 나갈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일 끝나고 행사장을 갔던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렸던 거예요. 사장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이 NRC 사업은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쓸 때까지 사업할 때까지 그리고 행사 올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NRC 사업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행사장을 딱 갑니다. 행사장을 가고 나서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는 순간에 뭐냐면 이 사업이라 그러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번만 정보 전달해보고 그 다음에 찔러보고 아니면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할 때까지 끊임없이. 근데 제일 미련한 거는 뭐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변한 모습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업이 스타트가 됐어요. 몇 년 걸렸다고요? 4년 9개월이요. 근데 4년 9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스폰서님은 볼게요. 유택 스폰서님으로 산하했을 때 한쪽이 겸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한쪽이 노미숙 다이아몬드 소록자님이 계세요. 우리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경제적으로부터 해방이 됐겠죠. 두 번째는 우리 스폰서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저나 노미숙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적 자유와 함께 선택의 자유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 사업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같이 팔로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만나게 됐던 계기인 거고, 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 역시 초대라는 것도 하고 후소토치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제가 4년 9개월 걸렸더니 저를 통해 나온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한 사람, 저와 정말 사업하고 싶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2년 동안은 전화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A라는 사장님께 이 사장님이 초창기 때 제가 사업했을 때 다른 쪽에서 사업하셨다가 그만두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났던 게 뭐냐면 항상 가게 되면 젊은 총각이라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맨날 밥을 챙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되게 많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분이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안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년이란 시간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 점심 먹고 나면 1시 정도에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으세요. 한 번도. 사장님들, 한 사람한테 2년 동안 전화 받건 안 받건 전화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전화를 해봤어요. 타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랬더니 2년이 딱 되던 시점에 어느 날 이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 안 받아야 되는 건데 전화를 받으니까 누가 당했을까요? 제가 당황했겠죠?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을 때 이분이 했던 첫 멘트가 뭐냐면 한마디입니다. 징하다. 아직 그 사업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수원의 건선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앞에서 유니폼 장사라고 했으니까 점심 먹게 언제 글로 와라 이렇게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결국 있잖아요. 이분 저와 지금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소비자로 계시지만 루비라는 직급까지 가졌어요. 몇 년 동안 전화했다고요? 2년 동안. 왜? 나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분한테 받았던 도움이 생각하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매일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장님들이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을 하냐는 거죠. 어느 목적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단순히 정말 고마웠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분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했더니 몇 년 만에? 2년 만에 연락이 됐었어요. 또 한 분은 이 당시 때 제 초창기 때 같이 수원에 사업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퇴근을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를 항상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모셔다 드리고 오산으로 집으로 갔던 분이 계세요. 이분도 정말 감사했었어요. 어느 순간 되게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참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카카오톡에 보게 되면 프로필 사진 있죠? 그러면 전화번호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뭐냐면 이분한테는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고마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왜? 퇴근하면서 제가 늦게 가니까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다 데려다 준 다음에 닭이집을 갔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거 맞죠? 그래서 연락을 하는데 이분 역시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였냐면요. 끊임없이 카카오톡도 보내고 전화도 했어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는 어느 시점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징하다.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은 뭐냐면 징하다.
1년이나 2년 동안 계속 전화해보세요. 그런 소리 안 들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멘트는 NRC 사업 아직 하고 있니라는 멘트 날려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해요?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네, 하고 있다고 말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연락이 되면서 만났어요. 만나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개통권이 있을 때 등록을 해주기 시작했더니 거기 달기 시작했더니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돈이 몇 달 동안 계속 꾸준히 돌아오니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오산센터로 대표이사님 강의가 있을 때 저한테 밥 사준다 그러길래 밥 됐고 NRC 사업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와서 정확히 검증 검토해보고 나랑 같이 사업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하고 나서 그룹장님과 미팅 속에서 이분이 사업을 하세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원에서 지금 만남이 좀 자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소비만 하고 계신데 다시 제가 팔로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 역시 1년 이상에 뭐 했냐고요? 연락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뭐 했다고요? 끊임없이 제가 어떻게 보면 후초치를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가장 최근 했던 건 뭐냐면 제가 호텔 다녔을 때 바로 제 위에 사수가 있어요. 사수. 3년 많은 선배, 3살 많은 선배. 이 선배가 제가 NRC 사업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선배는 성남이라는 곳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물건 납품하는 업. 매일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우리 선배가 하는 말은 뭐였냐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못해요. 그러면 또 뭐 하냐면 다음날 알아서 올게 하고 또 찾아가요. 그러면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계속 찾아가다가 이제 매일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선배랑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만날 때마다 NRC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선배가 올해 처음으로 와서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12월 달에 선배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올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이 백 사장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배가 생각했을 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이 이제 힘든 이 시기에 선불 쓸 사람은 늘어날 것 같아? 줄어들 것 같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했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쓰는 사람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은 거 맞지? 그랬더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와서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 해가지고 이 선배가 와서 들어보더니 이거라면 괜찮네 하면서 왜 진작에 등록을 안 시켰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선배 지금 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장님들이 같이 꼭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 머릿속에 드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내가 같이 사업할 거라고 끈을 놓지 않는 이상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나와 같이 사업한다 안 한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게끔 하고 알아보게끔 하는 이 과정에 대한 거 있죠? 이 과정은 다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야기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결국은 내가 끊어놓지 않으면 사업한다 안 한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바로 당장의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왜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 연속 소개 판매라는 일을 다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보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잘 됐으면 바람으로 뭐 하냐면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런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영화를 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유해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사꾼은 눈앞에 있는 이득만 쫓아가는 사람들을 장사꾼이라고 말을 해요.
내 사업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1년 뒤, 2년 뒤, 아니면 3년, 5년 뒤에 내가 지금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갖고 추진하는 사람이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사업을 하지 않고 눈앞의 이득만 쫓고 있는 나도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여기서 반드시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갖고 있다 그러면 나와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을 팔로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조치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정확한 이유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지만 정보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정보 전달했을 때 결과를 만들었을 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NRC를 통해서 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저한테 정보를 줬던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감사할까요? 엄청 감사할까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도 심하고 엄마가 이런 거 네트워크 마케팅에 뭐고 한다고 사기다는 거 아니냐고 되게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례로 제가 초창기에 사업했을 때 NRC에서 크게 성공하셨던 분이 3만 명이 넘는 컨벤션 앞에서 친구한테 정보를 받고 큰절을 했던 기억도 나요. 뭐라고 했냐면, 친구야 내 인생을 바꿔서 고맙다면서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좋다고 사업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이 반대부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 사업의 진정한 값어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성공했을 때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보 전달한 결과,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를 준 친구한테 뭐냐면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뭐냐면 한 명 한 명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진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분들이 성공하고 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다 그러면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저도 제 친구들과 같이 사업을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제가 초창기 때 너무 엉터리로 정보 전달하고 제가 너무 뭐라고 심하게 해가지고 거절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기가 바뀌면서 14년째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수익을 만들어가 보니까 저기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인식들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대로 제 친구들과 이제 같이 사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평생을 같이 했을 때 친구와 같이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거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같이 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다 그러면 반드시 같이 조직을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후속 조치한 분들을 어디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런 센터로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밖에서 얘기했을 때는 집중력이 그렇게 많이 집중이 안 되죠. 주변에 시끄러운 분위기도 있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센터라고 불리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 사업 설명회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 한 번 듣고 나서 이때부터 뭐 하시냐면 후속 조치 통해서 48시간 이내에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해요.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을 잊어먹게 되는 거고요. 이틀이 지나면 90% 이상 생각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들었던 내용이 잊기 전에 다시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이 사업 설명회 들으면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NRC에서 유일하게 능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후속 조치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안다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듣고 난다면 그거 들어서 뭐해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저를 보니까 들을 때마다 틀려지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의 비전을 몇 번 만에 봤냐면 10번 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소리는 약속 때문에 와서 들었지만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멘트에 어느 말에 내가 비전을 보고 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센터를 통해서 초대를 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재초대를 2-3번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볼게요. 초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라는 거냐면 호일러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A자와 B자와 C자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뭐냐면 A자를 통해서 이때 B자가 될 역할이 있어요. 이게 호일러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B자는 A자를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A자를. A자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 맞죠? 근데 B자는 A자를 정확하게 프로모션해서 이 초대한 C자가 A자의 말을 듣게끔 하셔야 됩니다. A자가 오른손이면 C자의 자리가 바뀔 거고 A자가 왼손이면은 자리가 또 이렇게 되겠죠. 어쨌거나 이거를 통해서 뭐 하냐면 B자는 이때 될 게 뭐냐면 A자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C자는 B자를 알고 있지 A자를 모르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얘기되면 얼굴을 쳐다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 C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요? A자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A자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고 질문하더라도 A자가 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클로징 멘트 3단계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 믿고 써라. 쓰는 것부터 시작한 거 맞죠? 두 번째, 나 믿고 이 사업 하자. 이걸 통해서 A자가 재초대를 잡는 거예요. 그때 뭐 하냐면 너 그때 무조건 오게끔 만드는 게 누구의 역할? 초대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구를 갈 때 뭐 하냐면 툴이라는 거 전돼요. 툴.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정이라 그러면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라는 책을 주던가 아니면 선불폰이 될 거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엠브에노 알트폰에 가는 책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분한테는 5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툴을 준비해 놨다가 이분한테 갈 때 툴을 줘야 돼요. 툴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48시간 이내에 제 만남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책을 준다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그쵸? 즉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부정이 생겼다 그러면 왜 부정이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거 맞죠? 그래야지 뭐 한다고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되냐면 센터로 더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듣게끔 안내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얼로 프로모션 하는 거냐면 원데이 세미나라고 있어요. 원데이 세미나. 센터에서는 기초사업 설명이라든가 보상 플랜 간단한 것만 듣고 미팅이 들어가요. 근데 원데이 세미나를 듣게 되면 기초사업 설명회와 보상 플랜 그리고 통신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 이 두 가지를 공해서 좀 더 우리 사업에 대한 크기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센터를 2-3번 정도 왔던 분이 원데이 세미나를 듣는다 그러면 이런 강의 속에서 무엇이 쓰냐면 확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확신. 아무래도 좀 더 확신 볼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확신 쓰겠죠. 그 다음에 얼로 모시고 내면 1박 2일 행사라고 불리는 BTS 행사로 우리가 뭐 하냐면 초대를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한다고요? 1박 2일이에요. 1박 2일 동안에 기초사업 설명회, 통신의 비전, 보상 플랜, 성공 사례, 랠리. 다음 날은 뭐 SNS 마케팅이라든가 엠보임에 대한 강의.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 이걸 속에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를 인지가 되고 이 1박 2일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결단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그러면 대중 앞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여기는 뭐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고 누군가는 뭐냐면 생각처럼 안 되고 지쳐있던 사람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1박 2일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각인 통해서 뭐냐면 나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센터로 돌아온다 그러면 성공 스쿨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일주일 강의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공 스쿨은 이 사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NRC 사업에 대한 비전, 꿈과 목표, 명단 작성, 그리고 준비된 초대, 후조치, 상담, 복제, 사업가의 자세, 팀워크와 스폰서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업의 전반적인 거를 일주일 동안 코스를 배우게 되면 이 과정을 거쳤던 분은 우리 NRC 사업을 한다 안 한다? 90% 이상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냐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살라고 초대를 하나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NRC를 통해서 가난은 제 대에서 끊어야겠다 생각하면 미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의 사람들밖에 없겠죠. 그 나머지 밖에 있는 90%, 99% 사람들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역할,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분들을 NRC 사업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을 주는 거고 그 기회라는 선물을 받는 거는 뭐냐면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우리는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 속으로? 이런 과정 속으로 정보 전달했을 때 사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저 역시 배려가 아닌 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바쁘다고 해가지고 알았어 다음에 보자.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알았다. 근데 과연 어떤 게 배려하는 거죠?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맞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 맞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면 최소한의 내가 먹고 사는 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술 먹어요. 제가 NR사 말할 때 저는 퇴근하고 나면 항상 술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군가는 뭐 극장도 가고 누군가는 TV도 보고 다양한 일 하겠죠. 그 나머지 시간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 줄 수 있게끔 얼로 초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상대방의 몫입니다. 근데 볼게요. 이 진짜 색안경 안 끼고 우리 사업 제대로 들어보면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끔 듣게끔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업 설명회를 듣고 난 뒤에 스폰서님과 같이 미팅 속에서 제 초대를 잡고 두세 번 정도 들은 다음에 원데이 쌤이라는 곳으로 안내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크기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결단할 수 있게끔 만든 1박 2일 행사로 프로모션 한다 그러면 이 사업에 더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뭐냐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단계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시냐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달 코스라고 보면 되겠죠? 한 달. 지금 몇 월 달이면 7월 달이에요. 7월 달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누구부터 시작이라고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8월 달에 가겠죠? 8월 달에는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더도 말고 몇 사람 찾아보자고요? 2사람. 근데 2사람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센터 와서 강의 듣고 원데이 세미나 같이 듣고 BTS에서 같이 참여하고 성공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할 사람, 더도 말고 몇 명만 복지하자고요? 한 명만 복지하자는 겁니다. 왜 한 명이나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2명 하려면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그래요. 아무튼 9월 달에 갑니다. 9월 달 갔을 때는 이분이 한 분을 모시고 있어 도와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수할 사람. 반대로 나는 B라인 펼쳐야 되겠죠? 그러면 3월 달에 세 번째 달에 9월 달에 했을 때 나와 같이 하는 조직은 납품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 한번 가볼게요. 이분이 한 분을 모시고 있어 도와주고, 그러면 이분도 한 분 찾고, 이분도 한 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분 더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70년 넘는 역사 속에 능력을 떠나서 나와 같이 해서 2-3명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 그 조건을 달고 하는 거예요. 11월 달 가볼게요. 이분도 한 사람. 그쵸? 이분도 한 사람. 이분도 한 사람.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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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딱 6개월 갔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나로 시작해서 A라인에는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15명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B라인에는 11명의 조직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요즘에는 선불식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각자가 100명의 소비자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는 거예요. 몇 명이요? 100명. 그러면 A라인은 1500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네요. B라인에는 1100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내 가입자는 작은 쪽에 풀리니까 1200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는 플랜에 의해서 작은 쪽에 매출이 발생합니다. 1200명이 월 5만 원씩만 쓴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죠? 얼마일까요? 1200명이 5만 원 쓴다. 6천인가요? 아유, 계산기를 안 갖고 왔네. 그러면 우리 마감이 4번이에요. 그러면 마감차마다 약 1500 정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마감이 있는데, 한 마감은 에메랄드, 한 마감은 다이아몬드, 한 마감은 에메랄드, 한 마감은 다이아몬드 마감이 돼요. 그러면 월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개통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 역시 쓰는 거 맞죠? 그냥 핸드폰만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쓰는 전략상품들, 생활 필수품이라는 불리는 치약, 칫솔부터 세제, 화장품, 건강식품까지 우리 쇼핑몰에 우리 자사상품을 활용한다 그러면 매출은 극대화되는 거 맞죠? 이거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한 달에 한 명씩 못 찾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길게 잡을게요. 3개월에 한 명씩 찾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3개월에 한 명씩 찾는다고 그러더라도 1년 6개월이면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전에 이 그림을 그렸더니 어떤 분이 저렇게 말씀드리라고요. 저는 아예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요 11개월 동안 한 사람을 막 사귀세요. 그리고 12월 달에 초대하세요. 1년에 한 명씩만 찾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에요? 6년. 6년 동안 해가지고 월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거, 나와 같이 한 이분들이 여기 이 사업을 통해 수입을 벌어갈까요? 안 벌어갈까요? 벌어가겠죠.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는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수입도 벌어가고 비전을 못 쓰니까 어떻게 바뀌어간다? 능동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를 만들라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초대를 하자. 센터 강의 통해서 원데이 세미나를 듣게끔 하고 1박 2일 행사를 활용하고
성공 스코어라는 사업 진행 방법을 이수한다 그러면 어떤 조직? 무너지지 않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대가 지금 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회사가 되게 많지만 선택을 했을 때 기준이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상품인지, 그리고 매달 소모가 되는 상품인지, 그리고 그 소모 통해서 매달 자연 재구매가 되는 상품인지, 마지막으로 경기와 계절을 타지 않는 상품인지,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통신만한 아이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에 대한 볼륨이 적습니다. 소비자를 모았을 때는. 근데 그 소비자가 많아졌을 때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게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은 바로 한 번에 알아듣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꼭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와 같이 하는 사업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알아봤을 때 제가 알려줬던 센터 강의 듣게끔 하고, 두 번째 원데이 세미나, 세 번째 1박 2일 BTS 행사, 네 번째 성공수금 사업 진행 방법을 이수한다 그러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인지해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년 9개월 만에 나왔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우리 선배 같은 경우는 14년 만에 초대가 됐어요. 정말 징하죠? 저보다 2배 이상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 제가 손을 안 놨습니다. 반드시 저와 같이 사업할 거라고 제가 손을 안 놨기 때문에 연락이 되고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뭐냐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을 전달하시면서 NRC를 통해서 멋진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